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제 마진이 일단 오블레이션 됐다 하면은, 마이크로 시스틱이면은 또는 SCN을 의심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겠고, 마진이 스무스하고 셉툼이 있고 미랄 너들이 있고 마크로 시스틱하고 이러면은 일단은 뮤시너 시스틱 네블라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장인 나선종인데 시스트가 올리고 시스틱이나 뭐 심지어는 싱글 시스트 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피닥터 연결되어 있으면은 췌장염 병력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슈도 시스템 생각하셔야 되겠죠. 연결된 게 이게 없으면은 브랜치드 RPM을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치관 확장에서 당연히 주치관형의 RPM을 의심하셔야 되겠고, 고형과 낭성 혼자 하면은 이제 보통 SPT, 솔리드 슈도파필러리 네오클라드, SPT를 의심하셔야 되고, 칼시피엣이 있는데 센트럴 칼시피엣이 있으면은 그것도 SCN을 의심하셔야 되고, 페리페럴 칼시피엣이 있으면 림 칼시피엣이 있으면은 전맹항수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요걸 기본으로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논문에서 따왔는 건데,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여기입니다. 물론 슈도시도 보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SCN, MCN, IPMN, SPT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주로 이제 행야센터 시스템 네오플라즘의 두 가지 주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영상 검사를 이제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적당한 진단이 필요한데, 정확한 진단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초반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반은 이 종양성이냐 비종성 그거 감별이 중요하고, 시스틱이 솔리드냐 그 정도 감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책에서 배울 때는 슈도 시스템가 제일 맞다고 배웠죠. 지금은 RPM이 좀 많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체력의 병이 없는데 시스템 보면은 일단은 대부분은 RPM이 아니면 SCN 이쪽에 가서 있다. 우인의 발견 체량 농도들은 가성 난자보다 종양성 면역이 가서 높으면 체량 동반된 경우에는 난성 종양을 관자하고 치료를 필요가 필요가 있다고. 요 말은 되게 중요한 말 같습니다. 리스크에 따지면 이제 PCN이 이제 하이 리스크하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 증상이 있고, 메인 항리 덕트가 10mm 이상이고, 그 다음에 림파 네파시가 있을 수 있고, 메인 항리 덕트 칼리버가 갑자기 변하거나, 미네랄 오들이 있거나, 솔리드 컴포넌트가 N성이 있거나, 월이 시크하거나, 시스템의 사이즈 3cm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하이 리스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골드 스탠다드, 논서지컬 PCN 골드 스탠다드 스밸런스는 MRI 및 MRCP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도 아직도 못한 경우는 구분이 안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EUS FNA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저 고려대학교 영상학과의 박군진 선생님의 그 영상검사 역할에 대해서 이제 나 치료 기준인데, 보통 2cm 이하의 낭성병변 인데 안에 미랄들이 없거나 septat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추적 관찰만 해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cm 이상인데도 영상학적으로 SCN이 가능성이 높고 정상이 없으면 그냥 추적 관찰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2cm 이상이면서 진단이 안 되는 환자, 특히 젊은 남자들, 이거는 오피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2cm 이상에서 정상이 있거나 고령 경우에는 EUS FNA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특히 뮤실이나 뮤실에서 에피실럼이나 하이 CA 레벨이 있거나 멀리셀이 나오면은 수술을 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 논문에 나온 건데, 이제 이지덴탈한 팽기나 시스템, 이제 총파나 CTMR에서 이제 우인에 발견된 시스템이 있을 때 췌장염 병력이 있으면은 가성 강종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없으면은 정상이 있으면은 이제 정상 있는 낭종은 IPN, MCN, 악성 고임 분야에서 수술 고려해야 되고, 정상이 없으면은 고임 소리 있냐, 주치관 확장이 10mm 이상 되느냐, 황달이 있느냐, 내행시 솔리드 노들이 5mm 이상 있느냐, 여기 있으면은 역시 수술해야 되겠죠. 없으면은 이제 3cm 미만 또는 전기 S성이 있느냐, 예스 같으면은 관찰하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다시 EUS FNA 해서 CC 플루이드 아날리시스 합니다. 여기서 장애성 같으면은
당연히 뭐 관찰하면 되겠죠. 점액성 강령 의심되면은 예, 수술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악성의 걱정되는 소견들, 예를 들어서 하이리스크는 아니고 원리스 피처, 예를 들어서 메인 파르닥트가 5mm에서 9mm 사이라든지 미랄 노들이 있는데 시골도 있고 한데 시스템이 크기가 작다든지 여러 개 있을 때는 위에서 실시하고 고염성이 나타날 때까지 관찰하는 게 좋겠다. 악성 걱정성이 있을 때 수증화가 이게 있으면은 예, 악성이 없는 경우는 BDIC를 의심하고 없는 경우는 MCN을 의심해서 모든 점액성 순간도 수술을 고려한다. 이 도표는 상당히 잘 만들어요. 뒤에 도표도 아니에요. 이것도 맨 앞에 걸 똑같이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네, 추적 검사에서 복부 전파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네. 일단은 값이 좀 사고하기 때문에 MRI가 교대를 검사할 수 있으면 교대를 검사인데 단지 이제 로우리스크 페이센터에서 이렇게 하지 하이리스크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00명을 MRI 팔로우를 했는데 2명 수술 USC 팔로 28명인데 BCM 변화가 14% 있었고 주체간 확장이 1명, 난도 크기 증가 14명, 개수 증가 13명인데 MRI로 하게 됐고 바이애뉴얼 MRI를 했을 때 11명에서 총파로 몰랐던 BCM 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BCN에서 15mm 이하짜리는 6개월마다 MRI 한다고 환자 임상 양성 변화성이 않기 때문에 US 레스트 MRI 서빌런스 그렇게 총파로 정기로 추적하다가 새로운 면면이 생기거나 낭종 크기가 2cm 넘거나 주체간 확장이 이제 50% 이상 생기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MRI를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적인 면도 상당히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미디어를 볼 때는 PCN 볼 때 제일 먼저 이제 몰폴즈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크기도 봐야 되고 시스템 개수는 얼마인지 그 피드가 감염 연결이 있는지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SCN이냐 MCN 가능성이 많겠느냐 IPM이 가능성이 많겠느냐 SPT 가능성이 많겠느냐 그런 걸까지 결정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로블레이션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해놨지만은 심플 클로드 커버가 이제 세미 서클 내에 이제 안 길어지고 인터넷 센텐스 없고 이런 것들면은 이제 로블레이션 이렇게 볼록볼록한 이런 새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플리오몰픽은 3개 이상 시스템이 있는데 1개 이상의 오발 또는 튜블라 시스템가 같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무스 쉐이프가 하면은 한 눈으로 이렇게 싹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스무스 쉐이프에. 유니로큘란 저희가 이제 반방석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가능성 많은 건 이제 최단위 병력 있으면 슈도시트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브레이탁 IPMN을 생각하셔야 되고 간혹은 이제 유니로큘란 SN도 있지만 상당히 드뭅니다. 그 외에도 두 개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닥터와 연관이 있으면은 연결이 있으면은 브레이탁 IPMN을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니로큘 환자 시스템 하면은 이제 대피실에 내부에 격벽이 없고 솔리드 컴펜도 없고 시스템을 칼시페이션 이런 게 없는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슈도 시스템하고 브레이크 IPM, 간혹 SCN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멀티로큘러는 이제 로블레이션 있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SCN을 제일 먼저 마셔야 되겠죠. 로블레이션. 그것이 얇으니까. 그 다음에 플리오몰픽 하면은 브레이닥트 IPM을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스무스 쉐이프이고 셉테이션 있으면 MC를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올리고 시스티가 이렇게 플리오몰픽은 이렇게 로블레이션 돼 있으면 진단하기 되게 쉽겠죠. MC는 이제 스무스한 마진이 있으면서 내부 세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IPM에는 이렇게 모양이 아주 다양하게 마이크로 시스틱은 대부분은 SCN입니다. 특히 하니콤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메스같이 보이거든요. 마크로 시스틱 SCN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주 크기가
한 개로 볼 수도 있고 또 6개 이내로 예, 보통 사제 크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MCN하고 감별이 되게 어려운데 물론 이렇게 마진이 러블레이션 돼 있으면은 감별이 쉽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감별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P닥터 연결이 돼 있느냐 없냐 연결되어 있는 거는 크게 나와서 이제 브랜드 닥터 IPMN이나 아니면 슈도 시스템 연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 브랜드 닥터 IPMN하고 관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진이 스무스하다. 대부분은 MCN은 왜냐하면 이게 월이 시가하기 때문에 안에 오반에 스트로만 들어있고 유실 문면은 콜umna에 벨스 이름이 사이가 있어갖고 월이 시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셉테실이 스무스한 컨트롤을 보이고 내부에 이제 셉테실이라든지 뭐 위랄 너들이 있거나 그런 게 많고 주로 바디 테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브리드 RPMN도 뭐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자세히 보면은 요 P닥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김대현 원장님이 적는데 보면은 되게 잘 잡으셨죠. 스무스하고 안에 내부 섹테이션 되어 있고 모듈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한번 데모그래픽도 자 딸은 SPD 엄마는 MCN 할머니는 SCN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MCN이나 SPT는 절대적으로 여자한테 많고요. IPMN은 남녀는 비슷한데 남자가 좀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로케이션은 어디에나 다 생길 수 있죠. 어쨌든 주로 이제 브랜드 닥터 IPMN은 헤드 쪽에 많이 생각하지만 바디도 생길 수 있고 테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MCN도 마찬가지로 바디 테일이 주로 생기고 SN은 어디에 다 생길 수 있죠. SPT는 예, 주로 테일 쪽에 많이 생깁니다. 멀티 포괄일 때는 저게 대부분은 예, 브랜드 닥터 IPM이나 슈도 시트를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시로 시트 네오플라즘은 그 말레이시 인시드가 1% 이내인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데 1% 이내라고 선언도 늦긴 하는데 양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 검사가 거의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안 하기는 찝찝하죠. 그래서 그 환자한테 1년에 한 번씩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체부 미부에 많이 생기고 여성에 많고 노인에 많습니다. 포니펠 린다우 신드롬 뭐 우리가 알기로는 헤만조 블라스토마입니까? 그 눈에 이렇게 생기고 한 그런 병들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리버에도 시스가 생기고 뭐 팬크레아스 시스도 생기고 그런 시스가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멀티플라그. 그러니까 복통이 있고 불편이 있는데 크기가 많이 크면은 총기가 밖에서 만지지도 못하고 합니다. 특징적인 초파 소리는 자 센트럴 하이퍼에쿠이 스카가 있을 수 있고 하이퍼바스클레즈입니다. 내부에 칼스페이스가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진이 러블레이션의 특징이죠. 월이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가 연결이 없고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믹스 타입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니쿰, 마크로 시스템 이렇게 있습니다. 뮤실러 시스템 네오플라즘은 RPM의 SM은 드문데 이제 주로 중년 여성이 호발하고 예. 여자한테 실제로 많습니다. 체부나 미부 쪽에 많고 월이 두껍기 때문에 스무스한 월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많이 스무스하고 주체가 영향이 없으면서 내부에 주로 이제 셉테이션이 있거나 미랄 넣는 것도 많이 많고 하고 페리페랄 칼시페이션, 월적 칼시페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IPM에는 주로 이제 노인에 많이 생깁니다. 남녀 비슷하게 생기긴 하는데 남쪽이 조금 많다고 이야기하고 악성 경향이 있는데 전암성 병변입니다.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제 메인 덕트 타입이 있고 브랜치 덕트 타입이 있고 믹스 타입이 있습니다. 주체 관형은 이제 메인 덕트가 5mm 이상 시트되어 있으면 이야기하고 있고 분지체 관형은 한 개 또는 멀티플 브랜치 덕트가 10mm 이상 되면 주체 관형이 됩니다. 체량형 병력이 한 20%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메인 덕트 타입, 브랜치 덕트 타입, 믹스 타입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한 개만 보여도
피닥 된길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레오몰픽한 여러 가지 모양이 섞여가 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뭐 PC 마우스 모양을 보는 경우, 이 전부 다 이렇게 피닥 도인길이 있으면은 IPMN을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성호 원장님 자료인데 보면 피닥 딜라테이션이 있으면서 플레오몰픽한 시스템 기전이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면 쉽게 벤처다 IPM이라고 진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SCN, MCN, IPMN은 나름대로 크기가 IPMN은 다양하고 SCN은 좀 작고 MCN이 크지만은 SCN도 예외적으로 마크로 시스템가 SCN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피망은 얇고 두껍고, 예, 그다음에 혈류는 SCN은 혈류가 아주 풍부하죠. 그렇지 MCN은 혈류가 없거나 아주 약합니다. 악성화 기능은 SCN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MCN은 악성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IPMN도 악성화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심 석기화는 SCN이 있고 MCN은 없고, 그 다음에 체관 교통은 MCN이 있다 없지만 IPMN은 있고요. 연령도 있고 여자 많이 생기고 오발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재정리인데 58세 여자분이고 증상은 없었습니다. 심화부 스캔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예, 종스캔 해볼 때 뭐 보이는 게 있고, 랩트 스쿼트를 오버 스캔 해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로블레스 등급도 하고 요거 좀 의미치 않은데 월이 칼리페이션을 보여갖고, 그래서 사실 CT를 보냈습니다. CT에서도 월 칼리페이션 때문에 MCN이 의심답이 나와갖고, 예, 총합 3점을 보냈는데 3점에서는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수색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환자는 크기 변화 없이 잘 지내시고 있습니다. 65세 남자분이 한 달 전부터 무상부 통증으로 있었고 1년 뒤에 심리적에서 왔습니다. 환자는 무상부 압통이 심해서 잘 전파를 했습니다. 진단은 다르지만은 이분이 전혀 엉뚱한 병이 나와갖고 제가, 예, 환자 오른쪽 눕혀서 랩트 스쿼트 스캔했습니다. 보시면은 팽크레 쪽에 멀티플한 시스트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테일 쪽에. 여기 septum도 있는 거고, 닥터 딜라테이션도 보이고 멀티플 시스템 이전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대부분은 IPMN이 아마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사실 아센딩 콜론에 다이어트로스로 진단이 됐고 치료하고 쉽게 증상 호전되었는데, 병은 200이 보여서. 다음 70세 남자분이고 3년 전부터 심화부 두통이 있었는데 내시경에서 위염이라고 해서 환자 치료를 하다가 안 돼서 오셨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아프지는 않지 싶은데 우연히 발견된 것 같습니다. 트랜스플레이어 브로치로 검사했는데 이렇게 로블레트 시스템 메스가 보이고 내부의 septum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무하체 와이로 랩트 스폰을 봤는데 역시 같은 병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로블레트 시스템 메스가 보이고 septation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봤는데 트랜스플레이어 브로치를 봤는데 잘 보였어요. 로블레스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septation을 보여줬죠. 예. CT상에서 진단은 SCN을 진단이 되어서 추적 검사 중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아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변화는 없으시고요. 칼시피케이션은 뭐 이렇게 SCN이나 MCN 슈더시트도 올 수 있는데, SCN은 이제 특징적으로 센트럴에 칼시피케이션 주로 오고, MCN은 주로 페리페럴 칼시피케이션이 오고 있습니다. 김대현 쌤 자료인데 되게 그러니까 벤진 쪽으로 칼시피케이션 되고 있어요. 오늘 김대진 쌤 자료인데 센트럴 쪽에 솔리드 시스템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SPN 제일 먼저 의심하셔야 돼요.
물론 팽크레스 캔서 시티 의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바깥쪽에 하이퍼 에코이 솔리드 부분 내부에 하이퍼 에코이 시티 리전 그렇게 보입니다. 정리를 보시면은 이제 로블레스의 마진이 보이고 센트럴 할수 보이면은 대부분은 뭐 S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정리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팽크레스 마진 쪽에 아주 조그만 100mm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P닥터 이렇게 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P닥터 가는 게 이렇게 보이, 이렇게 연결된 게 보이죠. 이렇게 IPMN 브레이크 닥터 있고 이건 박성호 원장 정리하시는데 역시 여기도 보면은 로블레트는 CT 매스가 보이고 연결이 뚜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IPMN 진단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호 원장님 정리입니다. 예. 80 여자분 한 달 정도 필요가 한거 사업을 오셨다 하는데 보면 주체간 확정이 상당히 정확히 보이죠. 이렇게. 내시경에서 유튜브에 제명길이 있고 쉽게 진단이 가능하겠죠. 재정리인데 환자분 소화불량으로 오셨는데 고혈압 환자입니다. 70대 여자분이고 이렇게 환자를 보니까 테일 쪽에 이렇게 안에 그 메스가 보이고 자세히 보면 P닥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닥터 IPMN이었고 한 5년 전에 같이 왔는데 뭐 이때는 이거 아니고 메인 닥터가 이렇게 플러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닥터 타입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최빙용 강의자에서 왔는데 이거 보면은 페리페랄의 하이퍼에코이 내부의 센트럴 하이퍼에코이 이렇게 되어 있는 SPT 과제입니다. SPT는 우리가 이제 올드 피노는 솔리드 파필러리 에피셀을 프로그램 이야기했는데 말레 포텐셜이 있고 적지만은 영우문에 많이 생깁니다. 심통잘 없고요. 그래서 바깥쪽에 하이퍼 에코이 내부에 안에코이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해머리지 있으면 센트럴에 하이퍼에코이 보일 수 있는데요. 캡슐이 상당히 시크하고 페리퍼럴 리크 할 수 있을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 환자의 병변이 요 보면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게 무슨 병인지 감별이 됐습니까? 이 아주 작은 거는 감별하기 참 어렵죠. IPMN이고 MCN이고 SCN인데 IPMN이고 MCN이고 SCN인데 자 이럴 때는 우리가 CT나 MR, EUS 해도 감별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 작은 거는 굳이 걱정하지 마시고 2cm 이하이고 정상이 없으면은 그리고 머리에서 빛이 없으면은 팔로우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나 뭐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환자 앞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리뷰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해봤을 때는 열심히 했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미진한 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첫날 안 돼서 다음날 했는데 그래도 또 안 되고 CT 보내는 데도 있고 특히 아파서 환자들은 초과해서 안 보인다고 괜찮다 소리를 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cm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예. 실제 진료보는 주치 입장에서는 2cm가 아니라 1cm만 돼도 상당히 쫄고 떨려서 예. 추가 검사하고 근데 책에는 3cm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논문에 보면 3cm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긴 하거든요. 2cm, 3cm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발견되면 저는 일단은 총파에서 발견되면은 일단 CT는 MR은 먼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CT를 먼저 하더라도 일단 총파만을 끝내지 않고 먼저 다른 모델을 해갖고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특별한 게 없으면은 총파로 수술 차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워리슨 피처가 있거나 이렇게 하이리스크 그런 피처가 있으면은
안 그러면 증상이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추적 검사만 해갖고는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추적 관찰을 보통 한 1년 통으로 하십니까? 6개월? 처음에는 6개월 후에 저는 관찰하고 좀 크면은 3개월 후에도 관찰합니다. 6개월 후에 관찰하고 6개월에 관찰해서 변화가 없으면은 보통 1년만 하면 관찰하고 어떤 책에는 뭐 한 3년 관찰해보고 변화 없으면은 작은 거는 그냥 뭐 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나라 실제에서 하지 마라 소리 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 피덕트 딜라테이션만 있고 메스라이프 리즌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그냥 일단 CT를 아까 이제 했듯이 피닥 딜라테이션은 우리가 췌장암을 그 시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소개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피닥 딜라테이션이 있더라도 저는 한 번은 환자 보고 CT를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물론 시날 체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거든요. 올드에이지인 경우에 피덕트 딜라테이션이 생각보다 좀 아니 그렇게 많으니까. 있는데 정상이 없으면은 물론 한 번 더 관찰해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날 체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피닥 딜라테이션 있으면 찝찝하기 환자 특히 불편하면은 찝찝하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CT까지 확인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 손봐 아까 피다트 딜라테이션인데 앞으로 팔로업에서 판크레아 캔서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사인이 원래 피다트 딜라테이션하고 또 하나 판크레아 시스틱 병변이죠. 예. 그럼 뭐 시스틱 병변 중에서도 그것이 IPM의 브랜치 타입은 일반적으로 캔서가 잘 안 생긴다 했는데 IPM 브랜치 타입이 캔서가 생기는지 아니, 안 그러면 리스크가 낮다는 거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슈도 시스템가 의심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이 낮지만 그거 외에는 아까 했듯이 시스템 네오플라즈마 시스템가 아니거든요. 시스템 네오플라즈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팔로우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도 시스템 네오플라즈마 팔로우 하다 보면은 캔서 인수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수 혹시 판크레아 캔서를 앞으로 상호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피닥트 딜라테이션 판크레아 시스템 이전 말고는 또 있습니까? 정도 보면 안 되겠어요. 두 가지 제일 그게 오리선 피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리선 피처가 한 개 추가될 때마다 20%, 30%, 한 4개 정도 되면 거의 캔서로 5년 안에 100%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선 피처를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시스틱 그 병변이 아니고 아니고 그냥 피닥트 딜라테이션이 피닥트. 있거나 판크레아 작은 시스트가 있을 때 이제 앞으로 특히 이제 IPM 진단이 된 환자, 브랜드 IPM 진단된 환자에서 월스 비싸도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그랬듯이 하고는- 메인닥터가 이제 오밀 이상 넓어지고 뭐 존디스가 있고 뭐 림파드파시가 있고 샘툼 있고 미네랄도 있고 그렇게 생기면 이제 월스 비싸를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그런 게 높다고 이제 한 개뿐만 아니고 2개, 3개 갈 때마다 더 증가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할 리스크도 뭐 훨씬 더 그보다 더 그는 제일 선생님들이 질문이 조금 많이 오는 게 원래 판크레아 캔서는 데스모 플러스 리액션이 많고 파이브로시스가 많고 득탈 아데노시 말이죠. 그리고 세포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초음파상에서는 그게 만약에 판크레아스 아이락하면 그런 조직은 그 고액으로 보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파이브러스 많고 세포 성분이 이제 많은 데는 그 고액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판크레아스에서는 왜 그러면 저액으로 보이느냐 그거는 기록쌤이 잘 아시거든요. 예, 그래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페리페럴 콜란지오시에도 보면 파이브로시스가 많고 세포가 적만 고액화 아닙니까? 그래서 판크레아스에서는 주로 이제 판크레아 캔서가 생기는 것 에이지가 좀 나이가 좀 많아지면 판크레아 패드 인필트레이션 내가 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판크레아 고액화인데 그 판크레아 캔서도 고액화인데 결국은 초음파는 상대적으로 판크레아 캔서보다 주위가 더 고액화 때문에 그 저액화로 보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핑거스 캔서가
나이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오면은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나이가 적어서 오면은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해서는 곤란할 것 같은데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폐지 인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어떨 때는 잘 안 나타나는 수도 있거든요. 좀. 이런 남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에이지가 그래서인지 뭐 그렇게 팽크라스 에코가 되게 높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팽크라스 에코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이 젊어서 그렇지 싶은데 그렇지만 이제 아까 생각했듯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팽크라스 에코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에 꼭 그런 상대적인 그것만 그렇게 해갖고 저에코로 보이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다른 아니겠습니까? 원인은 없을까요? 보시면 주주의 최장 에코가 원래 최장 에코가 원래 다음보다 좀 높다고 이야기하기 있는데 올데이지 되면 이제 패티 피드레싱 되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에코가 고에코로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 45세 대강입니다. 아, 그랬어요.